자, 오늘부터 순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열의 뜻인데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지어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열이죠. 이거 우리가 중2 때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 중2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줄 세우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줄 세우기. 요거는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 뽑기가 있었죠.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차이는 뭡니까? 줄 세우기는 순서가 고려가 되는 거고, 대표 뽑기는 순서를 짓지 않는 거죠.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면 그게 이제 순열이 됩니다. 줄 세우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보자. 1, 2, 3, 4가 쓰여있는 4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장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워보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긴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왼쪽, 오른쪽, 1의 자리, 10의 자리,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냐? 4장 중에서 어느 한 장에 올 수 있으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그 4 중에서 여기 쓴 거 빼고 나머지 3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은 맞으면 순서쌍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이 왔을 때 여기 2, 3, 4 이렇게 올 수 있고, 그걸 순서쌍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고배 법칙을 쓴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 경우의 수를 고배 법칙으로 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순서 지어서 나열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자주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의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 그거예요. 어떤 기호냐면, 자,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예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드가 5장이고요. 그 중에서 3장을 뽑습니다. 위에서는 4장 중에서 2장 뽑는 거였죠. 자, 그럼 이걸 일단 표현 방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쓰겠죠. 5P3,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지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그 5장 중에서 한 장 이미 썼으니까 4가지, 얘는 3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3까지가 아니고 3개를 이렇게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배 법칙으로요. 자, 이걸 이제 일반화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자,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키면 n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고배 법칙으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곱하냐면 요게 총 r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 그럼 맨 끝에 있는 건 뭐겠니? 맨 끝에 있는 건 n-r일까요? n-r로 하면요, 1, 2, 3, 4에서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개가 되고 앞에 n 하나 더 있으니까, 즉 n-0부터 시작한 거니까 요게 이제 뺀 게 1, 2, 3 해가지고 요게 r까지 가지 못하고요, r-1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n-r-1까지 곱한 것이다 하니까 요거 괄호 풀면 어떻게 돼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n-n 해가지고 맨 끝에는 이제 요 수로 끝난다. 이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n-r로 끝나는 게 아니라 n-r 플러스 1로 끝난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n개에서 r개를 뽑기 때문에 이 뽑는 개수가 r이 n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은 0에서부터 n 사이에 들어있는데 같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뽑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r은 0보다 크고 요 뽑는 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같아도 된다는 얘기 뭐야? 5개 있으면 5개 다 뽑아도 되는 거죠. 다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걸 이제 이렇게 곱셈으로 정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으면 계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계승이라고 하는 연산기호를 이용합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다뤄보겠어요. 이 전에 이제 이걸 이미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계승으로 표현하는 순열의 수라는 건데, 이 계승이라는 거 우리가 영어로 팩토리얼이라 그래요. 팩토리얼 뭐냐? 하나의 연산 기호입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낸다. 즉 n 팩토리얼이라 그러면 줄여서 이제 n팩 이렇게 읽을게요. n팩은 뭐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서 n까지 곱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n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npn. 얘가 바로 n 팩토리얼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n개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은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n가지고, 그 다음엔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중에 선택한 게 n-1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개를 다 선택을 하니까 맨 끝에는 하나가 남고, 이렇게 해서 n 팩토리얼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npn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요거는 계승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거죠. 자, 그거는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조금 내려서 보충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n팩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된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이 npr을 뭐라고 그랬죠?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갑니까?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있다고 그랬는데, 요 다음 수는 n-r이겠죠, 그죠? 이제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n-r-1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지겠습니까? 1까지 우리가 계속 곱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n-r 팩토리얼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게 n-r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워지면 결국 이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 응? 이게 뭐야? n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r개를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n팩을 일단 해주고, 그죠? n팩, n에서부터 1까지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딱 약분을 시켜준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얘만 남지 않느냐. 괜히 곱했다가 나누는 것 같아도 복잡하지만 표현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응? 1부터 n까지의 곱에서 1부터 n-r까지의 곱을 나눠줘 버리면 n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이 되니까 바로 우리가 npr의 값을 구하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계승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이죠, 5장 중에서 3장을 뽑는다 그랬으면은 얘는 이제 이 계승으로 표현하면 5팩, 그 다음에 5 빼기 3이니까 2팩. 이거 사실 계산하면 이거 5, 4, 3이 1이고, 그죠? 요거는 2, 1이니까 요거 지워져서 5, 4, 3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승으로 표현한 다음에 다시 약분해가지고 이걸 구하지 않고, 아마 맞바로 얘를 5부터 시작해서 5, 4, 3 3개를 곱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산은 계승을 쓰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할 거예요. 곱해서. 하지만 표현할 때는 이렇게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계산은 이렇게 많이 하겠지만.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이건 이미 위에서 확인한 거죠. 이것도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n팩, 그 다음에 n-n의 팩 이렇게 돼요. 그래서 n팩, 그 다음에 0팩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n 팩토리얼이 돼야 된단 말이야. n개 중에서 n개를 일렬로 다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 곱하기 n-를 곱하기해서 1까지 곱해지니까 n팩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원칙을 그대로 만약에 0까지 포함시켜서 적용시켜 준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를 한 겁니다. 얘가 둘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지고 1까지 곱하는데 어떻게 1이 되냐. 0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인데, 그러나 이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도 뽑지 않는다.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가만히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n팩 n-0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n팩 나누기 n팩 되니까 똑같죠? 위아래가. 그래서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r이 0에서부터 n까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다.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로 따로 정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중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개념 확인 코너 문제 연습해 보시고 나서 바로 필수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면 n 또는 r의 값을 구해라. 자, np2 하면은 이거는 n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굳이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그것이 7n이다. 그럼 n은 0은 아닐 거잖아요. 그 양변에 나눠버려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n-1이니까 n이 8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말이죠.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거든요. 그걸 갖다 이거 나눠져 버리면 자, p 7r 요것이 1260 나누기 6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눠서 어떻게 됩니까? 6, 2, 12, 6, 1은 6. 그래서 210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7, 6,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7, 6, 5까지 딱 곱하니까 210 되지, 그지? 그럼 4까지 안 곱해도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이 r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r이 3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이 r이 5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7부터 5까지라는 뜻이 아니고 7에서부터 r개를 곱한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3개가 되겠죠. 3개.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6 곱하기 요 n은 뭐예요? n-1 두 개니까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n-1, n-2, n-3 계승으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양변에 n 지워지고 n-2도 이렇게 양변에 지울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이건 얘가 0이면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만약 0이면은 그건 n이 1이라는 얘기니까 n이 1일 때 그 등식 성립하죠. 그래서 n이 1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이건 뭐예요? 여기 2가 있고 4가 있기 때문에 n은 적어도 4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이 1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n-2, n-3은 6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전개를 해서, 그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찍어 넣어서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n은 0 또는 5죠. 근데 n이 4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n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는 뭐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유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r이 1과 n 사이 값일 때 다음 등식 성립함을 증명하라. 자, r이 1과 n 사이 값이라 했지만 실수는 아니고요. 다 이제 자연수만 되겠죠. 자, 요것이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처럼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곱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때 바로 이제 계승 기호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야? n팩 n-r팩 이라고 했죠. 정의에 따라서. 자, 이 좌변 이렇고요. 이게 이제 좌변이고, 우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변의 경우는 n 곱하기,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면요, n-1팩,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n-1에서 r-1 빼면 어떻게 돼? 그게 n-r이지? n-r팩. 우변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얘랑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게 n팩이 돼요. 그렇잖아요? n-1팩에다가 n 곱하면 n팩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n-r팩이 있다면, 그럼 얘가 곧 뭐야? 좌변에 있는 이 식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좌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고요. 그지? 이거랑 똑같고 npr이니까 그냥 요거고요. 자, 우변을 봅시다. 우변. n-r 플러스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어떻게 할까? 공식에 따라서 n팩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n-r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거의 팩. 그럼 얘랑 뭐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팩토리얼이 있고, 근데 얘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면서 계속 곱한 거니까 얘하고 싹 이렇게 한번 약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남아요? 얘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가 말하면 뭡니까? 그게 n-r이거든요. 거기서부터의 팩토리얼이 남겠죠. 요거 하나 지워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6 곱하기 뭐 6팩 위에 그리고 또 뭐 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딱 지워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하나 지워지니까 6, 5, 4, 3, 2, 1 곱한 거 중에서 6 하나 지웠으니까 이건 5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요. 얘가 곧 뭡니까? 정의에 따라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됩니까? 자, 요 증명 자체가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증명을 통해서 이거의 성질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다 해봐야 됩니다. 밑에 유제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1번은 2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 중학교 때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순열 기호를 이용해서 이걸 표현을 해보면 2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된다는 건 순서를 짓는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이 되고 얘는 뭐야? 20 곱하기 19 뭐 이러면 되겠죠. 이걸 뭐 굳이 뭐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80까지가 있다. 금방 나오고요. 두 번째, 1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총 뭐 각각 한 명씩 뽑는다. 그럼 뭐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 9, 8 3명을 뽑는 거니까 3번. 그래서 이거는 720까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축구선수 2명, 야구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이 축구선수끼리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구선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5명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 5명. 사람들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같다 다르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른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건 그냥 5팩이죠. 이걸 뭐 굳이 5명 중에서 5명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다. 굳이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그러면 5팩토리얼은 5, 4, 3, 2,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0까지가 됩니다. 이런 계산은 그냥 노가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번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 되겠죠? 자, 그 밑에 유제 한번 해보시고 네 번째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집합 x가 1, 2, 3, 4 4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다음을 구해라.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저 예전에 함수 단원에서도 사실은 함수의 개수는 좀 구하는 걸 했는데요. 자,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x라는 함수가 1, 2, 3, 4 4개로 되어 있고 똑같은 집합 x라는 함수가 아니라 x라는 집합이죠. x라는 집합이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든다 그러면은 그 함수의 이름을 뭘로 짓든지 간에 자, 여기서 일로 대응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남자가 1, 2, 3, 4번 여자를 선택하는 걸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그러면 1번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고요. 2번 남자도 4가지. 그래서 3번 남자도 4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전체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애들은 걔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선택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4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가지로 확 줄어듭니다. 그죠? 이거는 마치 이 남자는 그대로 두고 여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해서 딱 나열을 됐으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랑 바로 짝지어주는 그런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그냥 거의 외워둬야 되는 그만큼 중요한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f1은 1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1번 남자는 1번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1번 남자가 1번 여자 좋아하지만 않으면 딴 거는 다 상관없는 건가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는 다를 게 없죠. 원래는 이제 이쪽에 치역에 있는 이제 공역의 개수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제 그때는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만 되는데 여기서는 뭐 둘이 똑같으니까 그냥 1대1 함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좋아하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번은 2, 3, 4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2번은 뭐야? 1번이 2, 3, 4 중에 누구 한 명 택했으면 나머지 1번까지 포함해서 3명의 여자가 남았죠. 그 3명의 여자 중에 하나 택할 수 있으니까 얘도 세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3번은 어때? 이제 2명 남았지. 4번은 1명 남고. 그래서 4, 3, 2, 1이 아니라 3, 3, 2, 1이 됩니다. 1번이 1번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8가지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이제 붙어 있으면은 그 조건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주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배열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경우의 수 문제의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거 유제까지 다 풀어보고 나서 이제 순열에서 조금 더 복잡한 조건들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다음 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기본이니까 여기서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안 되는 사람 복습 다시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